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베트남서 한인 8층 투신소동, 네,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인 남성이 8층에서 투신소동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현지 공안에 제압을 당했다라는 건데요. 한인이 건물 8층에서 투신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인이 투신을 시도해가지고 공안이 출동을 했던 이러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용 사다리로 대원들을 올려보내서 제압한 뒤 공안 관서로 이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 베트남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 베트남에서 뭐 돈이 많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러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지금 왜 투신을 했는지 이런 사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활동할 때 보면은 뭐 사업을 망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아요. 또 뭐 결혼을 진행을 하려다가 또 결혼 사기를 당해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좋은 한인들도 있죠. 그런데 한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트남, 뭐 호주 이런 데를 다니면서 동남아 이 태평양 지역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전개할 때 보면은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글 간판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뭐 컨설팅 이런 거 보고 집을 구해야 되니까 가서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집 구하는 걸 도와준다 하면서 식사도 하자, 뭐 술도 한잔 하자. 잘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네, 어울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집도 내가 바가지 썼구나. 또 그 사람한테 사업 투자를 한 경우에는 사기당했구나.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성실하신 분들은 그냥 성실하게 삽니다. 네, 뭐 삼성, 뭐 현대, 뭐 LG 이런 데 다니면서 성실하게 사시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본인 사업 하시면서 아주 성실하게 사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국제 결혼을 환상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도 한 분이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상담을 의뢰해가지고 상담을 해줬는데 그분도 보면은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연세가 한 60이 되셨는데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착하고 좋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인지해야 된다.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사기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교포 대상으로 강도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거주 한인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가족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가족이 연락을 했는데 도움을 달라 이거죠. 도움을.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사관에서도 도움을 안 주고 결국에는 이제 가족이 이 살인범으로 몰렸는데
그럴 리 없다 이거죠, 가족들은. 그런데 이제 대사관에서는 제가 이제 그 경찰 영사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은 면회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결국에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진 그러한 상황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보면은 한인 가정집을 침입해서 범행을 했는데, 한인들끼리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좋겠죠. 이제 동포고 한국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되돌아온 것은 이렇게 살해를 하는, 한인 가족 골라서 강도살인 한 30대 한국인 베트남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사례죠. 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한국인 토막 살해를 했다. 이런 사건들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료수나 술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살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돈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세계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동하니까 베트남에서 뭔가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기에 노출돼 있고, 이것은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도 목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목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나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한국인들도 뭐 저도 한국인들이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이제 안 돼 보이니까 제 집에다가 방을 무료로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해줬는데 돈을 훔쳐갖고 달아나더라고요. 몇 달 살고 나서 돈을 한 거의 200만 원 정도를 훔쳐갖고 달아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하다 망해서 재기할 돈이 없다. 재기할 돈이 없잖아요. 해외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베트남은 이 건물을 이렇게 큰 건물을 임대하게 되는데 뭐 8층인지 6층인지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1층에서 그러면 한번 제기를 해보셔라. 그래갖고 사무실을 한번 운영해 줘봐라 했는데 야반 도주를 하시더라고요. 야반 도주. 네, 그래서 일부러 그냥 뭐 이 방에 방세는 안 받고 밑에 1층 사무실을 쓰는데 아주 싸게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그냥 한번 제기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걸 안 내시고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가슴 아팠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한국인들 만나면 그냥 좋았던 거죠. 그냥 좋아서 한국인들 만나니까 참 좋다. 동포들 만나니까 좋다. 무조건 한국인들 만나면은 같이 소주 한 잔도 하고 막걸리도 한 잔하고 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갈 데 없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그 갈 데 없는 한국인들을 일단은 제가 이제 한국어 교육센터를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끔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거처도 마련해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문제를 크게 이렇게 유발시키더라고요. 항상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또 이 베트남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도망을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와서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그립고 또 안 된 한국인들을
좀 뭔가 희망을 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줬는데 나중에는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대학교 이 기숙사 그 촌에다가 제 그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거죠. 한국인 학생들도 찾아오고 그러면은 좋은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이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투신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 실패, 그리고 사업 실패, 또 뭐 배신, 그리고 각종 절망,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내가 이제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 한국에 가봤자 거처할 곳도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